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NHK의 베테랑 기자가 한국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 세계에 송출하자 전 세계가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과거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식당 차별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은 있었지만 이번 소식은 한국인들조차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시고 일본 최대 방송국인 NHK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뉴스 기사를 써왔는데 제 상사는 절 이곳의 최고 기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이메일로 새 임무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가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취재하라는 거였어요. 상사는 제게 일본 관광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야기를 찾아오라고 하고 있었죠. 저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년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해요 라고 한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식당들은 일본 손님들에게 더 비싼 가격의 다른 메뉴를 내놓아요 라고 또 다른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죠. 일본 방문객들은 한국 지하철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아요 라고 세 번째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보고서를 의심 없이 믿고 있었어요. 왜 안 믿겠어요? 제가 수년간 한국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과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요. 책상 위에 있는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더 젊었을 때의 제 모습, 대학생 시절, 한국에 대한 강한 견해를 갖기 전에 제 모습이 있었죠. 거기서 제 얼굴은 달라 보였어요. 더 열린 표정, 덜 심각한 표정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찡그리게 됐을까? 잠시 궁금해하다가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 방은 깔끔하고 밝았으며 큰 창문으로 도쿄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있었죠. 타카시 씨, 이번 임무는 중요합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듣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강력한 사례들을 찾으세요.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토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상사가 덧붙였어요. 그는 신입이지만 배우려는 의욕이 넘치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한 젊은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사토는 밝은 미소와 들뜬 눈을 하고 있었고 소중한 선물처럼 새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타카시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는데 짜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사토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들떠 있었어요. 이건 재미있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목적을 가진 진지한 일이었죠.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캐리어를 꾸리고 있었어요. 옷, 노트북, 카메라, 여권.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서울에서 방문할 장소들 목록을 만들었어요. 시장, 식당, 지하철역. 제가 확신하는 차별을 찾을 수 있는 장소들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나쁜 경험을 했다는 보고서들을 더 읽어보고 있었어요. 각각의 이야기가 제 확신을 더 굳히고 있었죠. 이번 임무는 간단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차별 사례를 찾고 보고하면 됩니다. 시청자들은 정확히 그들이 기대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은 밝고 맑았어요. 공항에서 사토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타카시 씨, 서울에 가본 적 있으세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그가 물었어요. 2번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일 때문에.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사토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던데요. 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우리가 왜 가는지 기억하세요. 우린 관광객이 아니에요. 할 일이 있는 기자들이죠. 사토의 미소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물론이죠, 타카시 씨. 이해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일본이 우리 아래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섬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파란 바다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준비됐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질문을 속삭이고 있었죠.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상황이 다르다면? 저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눈을 감았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때때로 인생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죠.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서울이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 제가 그동안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왔던 그곳이었어요. 가슴속에는 결연한 마음이 꽉 차 있었죠. 일본인들이 얼마나 나쁜 대우를 받는지 증거를 찾으러 왔으니까요. 옆에서는 사토가 커다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신나하고 있었어요. 깨끗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여러 언어로 된 알아보기 쉬운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그의 들뜬 모습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진지하고 집중하게 됐어요. 짐을 찾아 공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찾아가기도 쉬웠죠. 도처에 일본어 표지판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좀 의외였지만 겉모습이 속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죠. 출구에서는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지민 씨, 우리의 가이드이자 통역사였죠. 친절한 얼굴과 전문적인 옷차림이었어요. 그녀가 허리를 숙이고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할 때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혐오나 냉랭함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말했어요. 여러분의 체류 기간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도쿄와 매우 비슷한 도시가 보였어요. 바쁘고 현대적이며 깨끗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반일 표지판은 어디 있는 거죠? 불친절한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어요. 음식 노점과 상점들로 가득 찬 분주한 곳이었죠. 우리가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숨기고 귀를 열어두고 있었어요. 어떤 부당한 대우라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민이라는 중년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음식 노점에 들렀어요. 사토가 한국어로 말하려고 애쓰는 걸 듣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간단한 일본어로 바꿔 말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내어주었고 심지어 환영 선물로 반찬을 더 주기까지 했죠. 이런 친절함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가 찾으러 온 것과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요. 일본어를 하시나요? 제 목소리에서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어요. 조금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많은 일본 친구들이 제 가게에 와요. 그들을 환영하는 법을 배웠죠. 노트북에 메모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실망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말하러 온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점심때 우리 보고서에서 일본 손님들에게 더 비싼 특별 메뉴가 있다고 주장했던 식당을 방문했어요. 들어갈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메뉴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주변의 한국 손님들과 비교해보니 모두가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손님들이 식사 후 자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계산하고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식당은 깨끗했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같은 존중받는 대우를 받고 있었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사토가 미소와 함께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란스러웠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여기서 무시당하거나 냉담하게 대우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는 믿을 수 없이 깨끗한 시스템을 보게 됐어요. 한 나이 드신 일본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인 대학생이 바로 다가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간단한 일본어로 말하면서 심지어 올바른 승강장까지 함께 걸어가 주기까지 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제 노트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도 일본인에 대한 차별의 명확한 사례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친절함, 도움, 존중을 보게 됐죠. 사토는 침대에 앉아 행복하게 웃는 얼굴들과 아름다운 장소들의 사진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정말 놀라워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의 말이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왜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요. 아마도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믿었던 것에 도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이거나 제 임무를 완수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왔는지 기억하세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미니 씨의 미소, 도움을 주었던 지하철에서의 학생,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식당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제가 찾으려 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찾을 거예요. 꼭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찾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신비롭게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뜨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은 각오가 단단했어요. 이틀 동안 친절함밖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도하러 온 차별을 찾아내야만 했어요. 상사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청자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죠. 빈손으로 일본에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침 식사 때 지민 씨가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의 일정이 적힌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죠. 오늘은 이태원에 있는 식당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일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여러분의 보고서 중 하나에 특별히 언급된 곳이에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마침내 확실한 단서를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식당은 작고 골목에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죠. 문 위의 간판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일본어는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의심스러워 보였죠. 안에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바로 알아챘어요. 메뉴판이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한국어로, 또 하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었죠. 영어 메뉴의 가격이 정말로 더 높았어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찾고 있던 차별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 예상과 맞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보고서에 주장한 것처럼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라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높은 가격은 일본 손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인, 유럽인,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았죠. 더 놀라웠던 건 입구에 이런 가격 정책을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도 비밀도 없었어요. 다시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일본인들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 아니었어요. 그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일어나는 관광객 가격 정책일 뿐이었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조용히 지민 씨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하나의 경험이 패턴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녀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제가 하고 있던 일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개별적인 보고서들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대표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었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손님들이 무례하게 대우받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인기 있는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 카페는 밝고 현대적이었으며 커피와 빵의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뒤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1시간 넘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한결같이 공손했어요. 한국 손님, 서양 관광객,
그리고 일본 학생 그룹까지. 모두가 같은 따뜻한 환영과 세심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죠. 그때 뭔가 일이 생겼어요. 관광객 무리가 우연히 일본인들이었는데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시끄럽게 웃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자를 옮기고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사진을 찍고 있었죠. 몇몇 한국 손님들이 불편해 보이고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공손한 미소와 함께 그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소음 수준과 사진 촬영에 관한 카페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었죠. 천천히 공손하게 말했고 심지어 몇 마디 일본어도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관광객들은 무시했어요. 더 시끄러워졌고 한 명은 음료를 쏟고도 치우지 않았죠. 결국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미안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죠. 그들이 크게 불평하며 나가면서 한 명이 이건 차별이야. 우리가 일본인이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방금 우리 보고서에 실릴 법한 장면을 목격했지만 끝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본 거였어요. 이 손님들은 일본인이라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카페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다른 보고서들도 얼마나 이런 식이었을까요? 차별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는 국적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제 상사였죠. 뭘 찾아냈나? 그가 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사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 보도를 위한 차별의 강력한 사례가 필요해.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름다운 저녁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사흘 동안 친절함과 질서만을 보여줬어요. 아직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충분하지 않아. 제 상사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너를 보낸 이유에 맞는 이야기를 찾아. 타카시. 내 평판이 걸려 있어. 전화를 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끔찍한 선택에 직면했어요. 상사를 기쁘게 하고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 사례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여기서 본 것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이 결정의 무게는 제가 이전에 짊어졌던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전체 경력, 기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저울에 달려 있었죠. 밖에서는 서울이 저의 내적 갈등을 모른 채 저녁의 리듬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의 건물들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혼자 앉아서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을 바꾸는 도전이었죠.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계속 이리저리 갈등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오늘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아직도 상사가 원하는 기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침 식사 때 사토는 제 피곤한 눈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민 씨가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합류했죠. 오늘은 관광객들, 특히 일본인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쇼핑 지역인 명동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거리는 쇼핑하고 대화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간단한 일본어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에 대해 큰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많은 상점들이 일본어 간판을 갖추고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일본 엔화도 받고 있었죠.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인 가족을 발견했어요.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한 젊은 한국인 학생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일본어로 말하며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죠. 그들이 감사 인사를 했을 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허리를 숙인 후 자기 길을 계속 갔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은 도움, 친절함, 존중을 받고 있었죠. 가격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서비스는 훌륭했어요. 제가 찾으러 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죠. 조용한 시간 동안 사토가 근처에서 사진을 찍는 동안 지민 씨와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왜 우리의 가이드가 되기로 했어요? 그녀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사를 쓰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요. 지민 씨는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듣는 것만 믿지 말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한다고 믿어요. 그녀의 단순한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던 바로 그것을 짚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결정을 내렸어요. 조용한 카페를 찾아 도쿄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하시는 기사를 쓸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무슨 뜻이지? 이건 간단한 임무였는데.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했어요. 여기서 일본인들에 대한 차별을 찾아보려고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친절함, 존중, 훌륭한 서비스를 봤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네 직업에, 자네 평판에 어떤 의미가 될지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카페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사토는 지민 씨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둘 다 너무 솔직하고 열린 모습이었죠.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기사 전체를 다시 썼어요. 새 제목은 헤드라인을 넘어서 한국 호스피탈리티의 실제였어요. 깨끗한 지하철,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나 받았던 존중하는 대우에 대해 썼어요. 행복한 일본인 관광객들과의 인터뷰도 포함시켰고 단 한 번의 나쁜 경험이 마치 모든 사람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초안을 사토에게 보여주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이에요. 간단히 대답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때 너무 익숙했던 사무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상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제 기사를 읽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논의한 것이 아니야.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기자로서 제가 관찰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단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기사는 신문에 실렸지만 원래 계획된 것처럼 일면이 아니라 국제면에 작게 실렸어요. 몇몇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독자들이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에 놀라움과 관심을 표현했고 일부는 그들의 견해에 도전해 준 것에 감사하기까지 했어요. 몇 주 후 한 젊은 인턴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의 한국 기사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어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대한 확신을 잃으면서 더 가치 있는 것 기자로서의 정직성을 찾았어요. 제 일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실이 놀랍더라도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걸 깨달았죠. 서울로의 여행은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의 증거를 찾는 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더 큰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사실이 내 믿음과 맞지 않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였죠. 그리고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좋은 기자가 되는 진정한 핵심이라는 걸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